너무나 부당한데 뒤늦게나마 사필 규정이 실현된 사건입니다. 바로 이정석 검사의 탄핵 심판인데요. 자, 이정석 검사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방금 전에 그 사건 하다가 지금 탄핵이 된 거예요. 바로 대북송금 사건. 왜 이화영 씨 9년 6개월 나온 대북송금 사건, 그거 수사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적인 이유는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 의해서 탄핵 심판이 청구가 된 겁니다. 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판사든 검사든 공직자들 탄핵 심판 내올리면은, 그러니까 탄핵 발의돼서 통과가 되면은 직무가 정지가 되죠. 그러니까 손발이 묶이는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은 기각될 거 민주당도 알았을 거예요. 그거 알고서도 이재명 수사하는 검사의 손발을 묶어놓기 위해서 탄핵 심판을 청구했던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진짜 9개월 만에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9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돼 있으니까 검사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못한 거예요. 지금 뭘 가지고 그러면 이 수사검사를 탄핵을 하겠다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결정문이 나왔는데, 자, 이 결정문을 보시면은 참 이게 헌재가 말은 안 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야, 너네 이걸 탄핵이라고 지금 청구했어? 이게 지금 말이야 방구야. 똑바로 좀 써서 보내. 이런 거를 지금 탄핵 심판이라고 지금 올린 거야? 저는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헌재에 약간 음성 지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판결이었었습니다. 민정호님, 헌재 심판도 항고라는 게 있나요 하셨는데 항고는 없습니다. 오늘 심판으로 이 탄핵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정석 검사 직무 복귀합니다. 다만 복귀하는 직무가 이재명 대표 수사는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그 직전에 맡고 있던 직무는 이제 그 고검 검사거든요. 고검 검사라서 어쨌든 검사로서의 직무는 다시 복귀를 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뭐라고 해서 탄핵 심판을 청구를 했냐. 사유가 참 기가 막혀요. 정말 민정호님만 말씀 맞아요. 진짜 이거를 9개월 동안 들고 있는 헌재는 뭔지 저도 진짜 혼내주고 싶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왜 말도 안 되는 서류 갖다가 우리가 그 상사한테 결제 맞추러 갈 때 요새는 그것도 직장 갑질이라고 또 못하게 한다는데, 옛날에 진짜 정말 거친 상사들 어떻게 했어요? 그거 쫙쫙 찢어버렸죠. 아니면은 샥 날리거나 너 이걸 결제 받으려고 갖고 왔어? 이 탄핵 심판 청구서는 민주당이 쓴 탄핵 심판 청구서는 너 이것도 심판 청구서라고 갖고 왔어 이러고 확 날려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탄핵 심판 청구서예요. 자, 보은님 말씀 진짜 맞아요. 탄핵병 그리고 방탄병 걸린 민주당은 해상이 답입니다. 조분숙님, 자, 교육감 선거 아까 그 말씀하신 지난번에 나온 국힘 인사들 이번 선거에 나오지 마세요. 이거 좀 신중하게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선거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컸어요. 어쨌든 다시 탄핵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뭘 얘기를 하면서 탄핵 심판 청구했는지, 자, 검사에 대해서 그 직무를 정지하는 탄핵 심판을 청구를 하는데 사유가 기가 막힙니다.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때 처가가 운영하는 스키장 리조트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모였다. 친척, 지인 식사 모임 가졌다. 아니, 크리스마스 때 그 식사 모임, 스키장에서 식사 모임 가졌다고 검사를 탄핵한다니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것도 있고 또 골프장 예약을 하는데 편의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자기 동료나 누가 골프 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예약하는데 도와줬다. 여러분, 이거 도와주면은 불법인가요? 이거 탄핵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저기 어떻게 뭐 주변에 친인척 중에 골프장 하는 분 있으면은 이거 예약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안 되나? 그러면 탄핵 때 그러실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진짜. 그리고 또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에 있어서 이거는 정말 사실이라면 심각하지만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경찰도 이거는 정말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뭐냐면은 이 처남의 마약 수사를 갖다가 무마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아니, 요즘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경찰의 권한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이거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경찰이 당장 문제 삼았을 거예요. 지금 경찰이 1차적으로 사건 종결권도 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 검사로부터 수사지휘도 안 받는 그런 경찰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뭐 고작 차장 검사가 자기 처남 사건을 갖다가 마약 사건을 갖다가 수사를 못 하겠다? 이거 큰일 날 짓이죠.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경찰이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그냥 자기 맘대로 고소인이 뭐 고소를 했다가 자기 맘대로 안 됐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은 거고요. 최동호님 말 정말 맞아요. 무고죄로 이거 고발해야 돼요. 그리고 하추핑님 말, 진짜 이거 지인 찬스잖아요. 정말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지인 찬스인데 이거를 탄핵 사유다? 신은대님 말대로 정말 이거 방귀도 좀 말이냐 방귀냐 할 때 방귀도 기분 나쁠 정도로 이건 진짜 어이없는 그런 탄핵 사유입니다. 엘롯기님 정말 민주당의 막하파식 탄핵 머리를 막을 수 없는 현실 너무 가슴 아프죠. 저도 그래서 판일기에서 막가는 민주당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같이 강구를 해드렸잖아요. 그중에 가장 최근에 했던 게 이거 탄핵 심판, 이게 민주당에 대해서 정당 해산, 우리 한번 청원이라도 넣어보자. 그런 말씀도 드렸던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문제 삼은 게 뭐냐면은 김학의 사건에서 증인 사전 면담했다. 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김학의 씨가 이제 뇌물 사건으로 이장석 검사가 김학의 사건을 수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1심에서 무죄가 났었어요. 대가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나서 무죄가 났는데 2심에서는 유죄가 나고 실형이 났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그거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어요. 뭘 문제 삼았냐면은 2심에서 왜 지금 검사가 1심에서 무죄 나니까 이 지금 김학의한테 뇌물 준 사람을 면담을 했는데 이 면담한 거 너 지금 그 증인 회유해가지고 무죄 받으려고 한 거 아니야? 라고 그 가능성을 의심을 하면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학의 씨가 무죄가 났는데 이거는 뭐 증인의 신빙성 문제잖아요. 이 말을 믿고 안 믿느냐는 그 똑똑한 판사들 사이에서도 1심과 2심이 의견이 다를 정도로 의견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 대법원이 보니까는 이거는 조금 의심스럽다. 너가 불러가지고 약간 회유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 정도 판단을 한 것뿐인데 이거를 탄핵 사유로 집어넣은 거예요. 진짜 탄핵 사유 영끌 아닙니까? 영끌? 이거는 진짜 있는 대로 말도 안 되는 거 끌어모아가지고 탄핵한다고 그렇게 지금 끌어모은 거예요. 최동훈님 말씀 맞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 마약 사건이나 이런 것들, 뭐 스키장 예약, 뭐 위장전입 이런 것들 문제 삼은 게 처남댁인데 처남댁 지금 조국당에서 대변이 나고 있죠.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대구 두 아들맘님, 진짜 정당 해산 좀 신청해봐서 정말 몇 명이나 이렇게 우리 뜻이 귀결되어 있는지 저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탄핵 심판이 청구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뭐라고 판단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정석 검사가 처음에 주장을 했던 게 검사는 탄핵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탄핵 대상으로 이 헌재법이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중에 검사는 안 들어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것도 뭐 일견 일리 있는 얘기인데 헌재가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앞서 그 안동환 검사라고 그 사람이 초로 나온 그 검사 탄핵 그 사건인데 거기서도 이제 탄핵 심판 대상은 된다고 했거든요. 그 논리를 그대로 끌고 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헌재가 좀 분명히 판단을 해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거 탄핵 소추권 남용 아닙니까? 당연히 남용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정석 검사 측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남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들 헌재 이거 이렇게 하면은 자기네들도 지금 피곤해질 건데 이거 남용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민주당으로 하여금 계속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탄핵 심판 청구 계속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남용이 아니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남용이라고는 이유가 국회에서 뭐 탄핵사유 조사도 안 하고 지금 문제되는 사안들 형사적으로 뭐 수사나 징계를 통해서 결론 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실체도 분명치 않은 사유들을 갖다가 이렇게 탄핵 심판정에 끌고 온 것은 이거는 탄핵소추권 남용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헌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것만으로는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아니 그것만으로는요. 이거 탄핵소추권 남용이죠. 제가 지금 사유 불러드리는 것만 해도 이거는 남용 그 자체 아닙니까? 시른대님 말대로 이거는 숨만 쉬어도 지금 탄핵이라고 너 탄핵이라고 할 정도로 탄핵 권한을 남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좀 이번에 분명하게 선을 좀 그어줬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정말 민정원님 말대로 진짜 깝깝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되는 건 너무 쉽고 이렇게 정말 권한 남용, 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이용한 이 깡패짓은 너무나 쉽습니다. 정말 민정원님 말대로 상대한테 고통을 주기 위한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가학적인 목적이라면 이건 남용이 맞는 것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 헌재가 뭐라고 판단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남용이다 그러고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건데 그 뒤에 이제 어쨌든 뭐라고 해서 지금 기각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이 집합금지 기간에 코로나 기간에 뭐 골프장에 가서 뭐 식사 접대 받았다,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받았다, 수사 무마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게 사유가 특정이 안 됐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에 한마디로. 아니 헌재가 이게 탄핵 사유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려면은 탄핵 사유가 일시 장소라든지 뭐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게 특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너 도대체 이거 뭐라고 써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게 검사가 이제 공소장을 써왔는데 공소사실 불특정이다. 그래서 공소기각이다. 이런 판결이 나잖아요. 검사 옷 벗어야 돼요. 이거는 진짜. 만약에 검사가 공소장 그렇게 써와서 무죄 받으면은 옷 벗어야 될 사안입니다. 이것도 정말 이거 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탄핵 남용하면은 이거 옷 벗어야 돼요, 정말. 이게 진짜 정말 비례대표도 없애고 진짜 비례대표가 아니면 지역구도 정말 쓸데없는 사람들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드라세나님 말대로 국회가 조폭 집단 냈습니다. 나라가 진짜 미쳤습니다. 피고인이 어떻게 검사를 탄핵을 할 수 있어요, 진짜. 이해관계 당사자인데 정말 이게 남용이 아니면 다스베이다님 정말 의견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부분을 다 날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증인신문 전에 면담 뭐 이 부분은 조금 따져봤더라고요. 뭐냐면은 이게 지금 헌법 27조, 그러니까 재판 청구권이 문제인데 그게 위반됐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검사가 유죄 판결 받으려고 이렇게 막 증인을 갖다가 검사 측에 유리한 증인을 불러서 이렇게 면담을 한 게 피고인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봤는데요. 아니 근데 헌재가 보기에는 그렇게 면담했어도 어차피 김학의 씨 무죄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 청구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뭐 이 사람을 불러서 회유를 했는지 어쨌는지 이게 처음부터 분명했던 것도 아니고 대법원에 가서야 그게 문제된다고 나온 거잖아. 그것만 가지고 이거를 검사를 탄핵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이거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또 여기에서 또 약간의 삐딱선을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영배 이 사람들이 별개의 의견을 냈는데 이 사전 면담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법 위반 맞다. 그리고 헌법 위반도 맞다. 왜 그러냐면은 왜 그렇게 판단했냐면은 저는 정말 진짜 공감을 할 수가 없는데 아니 이렇게 검사가 증인 재판 앞두고 불러서 면담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명백히 검사가 증인을 불러서 면담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도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판단을 하는지 이거는 이 사람들의 출신을 보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김기영 재판관 국제인권법 연구회 그리고 문영배 재판관 우리법 연구회 출신. 진짜 연구회가 도대체 뭘 연구를 하는 데죠, 진짜? 이거 정말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정말 좌파 진영의 말뚝박기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회인가요? 이게 진짜 판사들 가지고 저도 법조인으로서 이렇게 무슨 어디 소속이라고 어디 출신이라고 딱지 붙여서 하는 거 별로 마음에는 안 드는데 아니 하고 보니까 왜 이렇게 낱낱이 그렇죠? 왜 앞서서 이 조희연 교육감한테 기사회생의 기회를 부여했던 김상환 대법관도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지구법 연구회 하추평 출신님 맞아요. 지구법 연구회. 진짜 우리법 연구회 아니면 지구법 연구회죠. 진짜. 무케리님 장학금 받은 판사 장학금 받은지 한번 누가 수사 한번 해볼까요? 진짜. 정말 주모 한 명 더님 말대로 지들 마음에 안 들면 탄핵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정말 CH님 말이 맞습니다. 이 탄핵 청구의 목적은 사법 리스크 시간 끌기인 거예요. 이게 진짜 시간 끌기인 게
이정섭 검사가 탄핵이 돼서 직무가 정지된 사이에 수사가 멈춰 있었어요. 왜 이화영 씨가 지금 기소가 돼서 1심 판결이 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기소가 됐잖아요. 대북송금으로. 사실 이게 물론 1심 판결이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 유죄 쓰기는 더 좋을 수가 있는데 좀 말이 안 되는 거. 왜냐하면은 거의 기본적인 그 공소 사실이 동일한데 그러면 같이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정석 검사가 탄핵이 안 됐으면은 이화영 씨랑 같이 기소가 됐었어야 되는 사안이란 말입니다. 근데 탄핵이 되는 바람에 거의 1년 넘는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에 이게 정지가 됐던 거예요, 지금. 엘로띠님 말대로 진짜 이거는 우리법 혼란 야기 연구회. 이거 좋네요. 우리법 혼란 야기 연구회. 좋습니다. 모야님 말대로 이건 몰렴치한 우리법 연구회. 예. 보은님, 우리 연구회가 아니고 탄핵회, 방탄회. 진짜 이 정도면은 이렇게 이름 붙여도 정말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혜진님, 범죄자들이 날뛰니까 쓰레기 나라가 된 거는 정말 당연한 겁니다. 연구회가 아니고 진짜 탄핵회, 방탄회. 정말 이름 그렇게 붙여주고 싶네요, 저도.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멀쩡한 검사의 손발을 묶어두는 사이에 정말 재판, 수사 다 멈춰 있고 정의 실현은 늦어졌던 겁니다. 만약에 그때 탄핵 안 됐으면은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으로 기소가 됐고요. 그러면은 아마 3차 구속영장 청구가 됐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최혜빈님, 실로 오랜만에 조희연 안 봐도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진짜 화면으로 나올 때마다 좀 짜증나죠. 김음서님, 우리법 연구의 방탄 진짜 방탄이에요, 정말. 진저 마르레님, 이거 굉장히 좀 생각해 볼 만한 의견인 것 같아요. 애초에 우리나라에 상권 분립이 필요한지. 정말 김명수 때부터 사법부가 상권 분립을 부정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짓을 했었냐면은 왜 그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법원의 날에 그때 판사들을 대대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했던 그 국면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군합발을 차고 법원에 들어와서 그날 법원의 날에 대통령이 축사를 하러 왔다고 하면서 진실은 규명돼야 된다라고 하니까 대법원장이 진상조사 협조하겠다. 그렇게 화답을 했던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사법부 굴종의 정말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법부의 독립은 개나 져버린 그런 날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판결들이 나고 생각지도 못하게 재판이 지체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결정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4명의 검사가 탄핵이 발의가 돼 있잖아요. 이게 다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수사한 검사들이거든요. 그 계열로 첫 번째 지금 결정이 난 게 이정섭 검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후배 검사들이 4명이 탄핵이 발의가 돼 있고 아직 의결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도 의결했다가 민주당 또 역풍 맞을 것 같으니까 계속 뭐만 하는 거예요. 청문회만 열어가지고 계속 망신 주게 하고 자기네들끼리 구판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김동일님 말대로 정말 그런 말 들을 법도 해죠. 저런 것들이 헌법재판관, 진짜 일부 재판관들은 그런 얘기 들어도 싸다고 생각이 됩니다. 돌멩이님, 전 대법원장 구라의 명수 좋습니다. 진짜 구라의 명수죠. 진짜 대법원장이 거짓말하는 게 생생하게 녹음이 돼서 만천하에 까졌으면 저는 그날 바로 그냥 사표를 냈어도 이거는 부족하죠. 그런데 임기 다 채우고 나갔잖아요. 이런 사법부 수장의 후한 무치에서부터 나라의 기강이 무너진 겁니다. 거기다가 정말 50억 클럽 관장 권순일 씨 정말 이제 또 재판정 가가지고 또 무죄 주장한다고 하는데 그거 무죄 주장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진짜 또 혈압 오를 것 같아요, 진짜. 독불 장군님, 권순일 재판거래 왜 수사 못하나요? 저도 진짜 답답한데 재판거래가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은 법원 문 닫아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판거래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억을 받은 대가로 이재명 무죄 판결한 거 아니냐.
그게 지금 규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이 50억을 받은 것도 그 결과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파기환송됐다는 것도 양자가 다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너무너무 냄새는 나는데 이 기소에까지 이를 정도로 수사가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아주 절차적인 그런 그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권순일 전 대법관은 기소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진짜 검사들이 한번 지옥 갔다 오게 되면은 문제가 다른 검사들도 왜 칠링 이펙트라고 그러죠. 저 선배 저기 이재명 수사했다 저렇게 됐어.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런 안 좋은 효과거든요. 저 선배 이재명 수사했다가 이재명 사건 수사했다가 지금 이렇게 탄핵되고 검사를 탄핵되면은 이거 개인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정석 검사도 그렇고 탄핵 심판 대비하는 검사들이 돈 몇천만 원씩 들어가고 굉장히 물질적 정신적으로 고생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안 좋은 효과인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래도 전원일치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판결이 나서 깔끔하게 직무 복귀를 할 수 있게 됐다. 저는 이정석 검사 그냥 직무 복귀하는데 그치지 않고 후속 액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굉장히 좀 수사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거 뭐 자기 사건이라 좀 직접 수사하긴 그런 거 아무튼 이거 무고죄나 이런 걸로 좀 수사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진짜 한번 되치기 좀 시원하게 하는 것 좀 보고 싶습니다.